안녕하세요. 트리오링크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다가 본격 사입을 하고 싶으셔서 1688에서 소싱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용어도 생소하고 배대지 주문서 작성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은 이번 영상만 보시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서 누구나 쉽게 1688에서 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목이 1688 수입이 처음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보시면은 저희 트리오링크 배대지 들어오셔서 바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 메뉴가 있고요. 밑에 주문서가 있습니다. 처음은 상단 메뉴에 대한 설명인데 주문 번호 말 그대로 이제 트리오링크에서 관리하는 주문서 번호입니다. 앞에 보시면 주문서에 이런 번호가 있죠. 이게 바로 주문 번호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번호. 트래킹 번호는 이제 중국에서 발송되는 중국 택배 회사의 운송장 번호입니다. 수취명 말 그대로 물건을 받을 화주의 이름이고요. 오더 번호는 이제 타오바오나 1688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주문 번호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타오바오에서 오더 번호가 있고요. 1688도 오더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운송장 번호는 한국에서 배송될 때 뭐 CJ나 이런 곳에서 택배회사의 운송장 번호입니다. 지금 상단 메뉴에 대해 봤고요. 주문서 메뉴 볼게요. 아래 보시면 주문서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문 번호 있고 이제 수취인,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운송장 번호, 그 다음에 밑에 오더 번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트래킹 번호 기입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자 통관 배송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트리오링크 접속하셔서 배송대 신청에 들어갑니다. 사업자 통관하실 땐 여기 보시면 사업자 통관 거래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요. 받는 사람의 중요한 게 반드시 사업자 한글상으로 기재하셔야 돼요. 본의 이름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 사업자 번호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업자 통관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자상거래, 즉 무게단위 통관이고요. 두 번째가 LCL, 부피단위 통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전자상거래 무게단위 사업자 통관은요, 킬로그램으로 배송 비용을 이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트리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무게단위 1kg 기준 5,800원입니다. 나중에 통관하시면서 세관의 관세, 부가세 납부하셔야 되고 관세다 통관 수수료 22,000원 발생하시고 비일 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세관 창고료가 이제 만원부터 실비 청구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동택배나 대신택배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자상거래 무게단위 사업자 통관하실 때는 해운평택, 해운인천, 해운항공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주시고요. 여기 사업자 통관 선택하시고 수취인 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한글 상호, 사업자 번호 적으시고 이제 주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LCL 부피단위 사업자 통관입니다. LCL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해 배송 비용을 산정할 때 부피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CBM 단위라고 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일 때 그거를 1CBM이라는데 저희 트리오링크는 1CBM 84,000원 시장입니다. 절대상거래 무게단위 통관처럼 관세 부가세 똑같이 납부하시고 관세자 수수료 33,000원, BL 비용 22,000원, 국내에서는 경동 그 다음에 화물 어떤 걸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트리오링크 신청서 작성하실 때 LCL은 이제 인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천 사업자 통관 클릭하시고 중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LCL 선택하시면 자동적으로 사업자 통관 거래가 선택이 되십니다. 밑에는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트리오링크 배송대행 주문서 물류관리 방법에 대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래킹 번호 관리 철저히 하기입니다. 주문서 작성하실 때 상품마다 트래킹 번호 입력량이 있죠. 먼저 주문서를 작성하시고 나중에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은 트래킹 번호가 나옵니다. 그거를 주문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래킹 번호 입력이죠. 168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킹 번호 조회할 때 이 나의 주문 조회에 들어가셔서요. 트래킹 번호 확인 클릭하시면은 물류 운송 현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번호가 트래킹 번호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트래킹 번호입니다. 두 개 이상으로 보냈을 경우 이제 마우스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은 트래킹 번호가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들을 복사하신 다음에 주문서에다가 트래킹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1688에서 트래킹 번호 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래킹 번호를 몇 개로 보냈는지 체크하기. 예를 들어서 옷을 30벌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판매자가 한 개의 트래킹 번호로 30벌을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나눠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688 판매자가 트래킹 번호를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눠서 보냈을 때 실제로 사이트에는 운송자 번호 한 개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거나 이상하다 싶으실 때에는 판매자한테 운송자 번호 몇 개로 보냈는지 알리왕망을 통해 물어보시고 모든 운송자 번호를 알려달라 하시고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트래킹 번호를 총 3개로 보냈는데 이제 사이트에 입력된 한 개만 적으시면은 나머지 2개의 운송자 번호에 대해서는 노데이터로 잡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문서 작성 예시를 한번 볼게요. 동일 품목이고 동일 트래킹 번호인 경우 보시면 주문서 작성할 때 최대 20번까지 작성을 권장드릴게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품목도 동일하고 동일 트래킹 번호, 그 다음에 세관 신고를 위한 가격과 수량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경우는 다른 품목이고 트래킹 번호 다른 경우, 품목이 다 다르죠. 다르고 트래킹 번호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개의 주문서의 상품을 20번까지만 작성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자분들이 이제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모아서 통관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관세사 비용을 몇만 원 절감할 뿐이지 관부가세는 동일하게 납부를 합니다. 수입할 때 이제 여러 품목을 작성하고 이제 상품 개수가 많아지면은 세관에서 지정검사 대상이 되고 관부가세가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동일 혹은 비슷한 품목으로는 5개 미만으로 주문서를 작성하고 수입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요. 이제 관세사 비용 아끼려다가 이제 출고도 늦어지고 뭐 검사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전체 상품도 못 받고 세관에서 소명하라는 이제 소명서 그런 것들도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이제 각각 주문서별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문서마다 관세사 비용, 세관 창고료, 비일 비용, 관부가세 등이 청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개의 주문서에 20개 넘게 작성하면 이제 여러 문제점과 불이익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통관 물품 중에 뭐 원산지가 안 돼 있거나 표기가 오류이거나 인증 제품이 있거나 수입 불가 제품이 있으면은 전체 제품이 통관 지연되거나 이제 통관 불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주문 복사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보시면 이제 0.75 위안이고 수량이 각각 150개씩이죠. 상품이 컬럼은 다르지 똑같은 제품이라 보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상품을 한 개 한 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품목이 비슷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그냥 단가는 0.75 평균 단가로 맞춰주시고요. 수량을 300개로 하시고 상품 한 개로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트래킹 번호로 이제 작성된 여러 상품은 결국 한 개의 상품으로 입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래킹 번호가 같은 상품이 두 개가 돼 있죠. 이런 경우 입고가 되면 결국 한 개의 상품으로 입고 처리가 됩니다. 노데이터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주문서 이제 작성 전 또는 작성 후에 트래킹 번호를 입력을 안 하셨어요. 근데 상품이 먼저 도착하면은 그 드리는 그 창고에 입고가 안 되고 한켠에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일 상품을 수량을 많이 신청했을 경우 판매자가 트래킹 번호 한 개를 안 보내고 여러 개를 보낼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판매자에게 몇 개의 트래킹 번호를 보냈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하셔서 노데이터가 발생해서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노데이터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본인의 사선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노데이터 저희 드림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노데이터 클릭하시면은 나의 노데이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노데이터 리스트가 나오고 트래킹 번호 복사한 다음에 주문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의 사선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누구 건지 아예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선 번호가 없다고 돼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사진을 실제로 보고 판매자한테 운송장 번호를 물어보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운송장 번호가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저희가 다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운송장 번호를 물어보고 그거를 주문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또 있네요. 통관 관련 주의사항. 이제 저희가 통관 품목 같은 거 이제 검색할 때 한글은 그냥 편의를 위해 지원하고요. 실제 신고는 영문으로 되고, 그다음에 단가, 자동 달러 변환 신고가 되고, 수량, 전체 금액 이것만 세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품명 영문 이거 중요하고, 단가, 수량, 그다음에 전체 금액 이렇게 신고가 됩니다. 주의해 주셔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KC 인증 여부.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통관할 때 인증 관련 서류를 내야지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물건을 대량으로 사입하기 전에 이 제품이 인증 대상인지 꼭 1381에 전화해서 문의하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원산지 표기. 저희가 이제 사업자 이제 분들은 원산지 표기가 중요한데요. 뭐 의류 가방 같은 건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되고, 도자기 신발은 불매 링크, 기타 제품 포장 스티커 등 각 제품마다 어떻게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되는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표기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부가세. 사업자 통관하시면 관부가세 납부하시는데, 저희가 원산지 증명이라고 CO라고 하죠.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으면은 이제 한중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가 할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HS 코드에 대한 제품은 원산지 증명 CO를 발급받으면은 관세율이 0%인 거죠.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저희는 이제 드릴링크 같은 경우 구매 대행할 때 이제 1688 레벨 6 아이디 이걸로 해드리니까 최저가로 수입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제 1688 수입하실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한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